다음은 경원선 주변 주거 밀집 지역 피해 방지와 보상 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6-1번 들어주세요. 경원선 GTX 신호선이 들어오는 조건은 현재 경원선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원선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현재 경원선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상이라 함은 회록역, 망월사역, 녹양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6-1번을 보면요, 그 경원선, 망월사역 경원선 주변에 동그라미 친 것 같이 전부 다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6-2번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록역 주변도 전부 다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6-3번 틀어주시고 6-4번도 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록역에서 의정부에서 녹양역도 전부 다 주거 밀집 지역이고, 특히나 녹양역 관련해서는 그 경원선 바깥으로 다니는 곳에 우정지구가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구가 앞으로 거기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만 해도요 8,690세대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우정지구 포함 안 한 겁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890세대고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하면은 총 2-3만 세대가 사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우정지구의 세대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수가 아니라 인원수로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철도가 지하화가 되지 않고 지상으로 감으로써 현재 그 주변에는 소음과 진동 피해 현재도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거 밀집 지역에 GTX 신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현재 계획상에는 GTX가 추가로 80번 정도 더 다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분에 한 번씩 느끼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같은 시간에 더 자주 많은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시장님의 의지를 여쭈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계속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6번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지하철에 방음벽이나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뒤에는 아파트입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와 진동 피해는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아무도 손대지 않고 대책을 꾸리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GTX-C가 들어와서 80번이 더 다닌다면은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시장님이 방금 의지가 뚜렷하다고 하니까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당장 지하화 가능합니까? 저는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실 당장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특별법 제가 지금 당장, 그리고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얘기했을 때 그때 바로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특별법의 성안 과정과 기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신속하게 통과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년은 당연한 거고요. 더군다나 특별법처럼 현행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같은 경우는 2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부터 벌써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지하화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님, 그러면 지금 당장 지하화 못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 6월인가요? 국회에서 토론할 때 GTX C 노선 지하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현장에 와서 들으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네, 현장에 와서 그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특별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논의의 출발 단계, 아직 공론화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것이 정치라고 그 정책이 결정되는 타이밍의 흐름으로 볼 때
내년 총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후보들이 이것을 자기의 정책 의지로 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밑바탕은 결국 시민들의 단합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의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이게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대한 수집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 진행을 하는 것을 가능한 한 빨리 중간 보고 형태라도 해서라도 좀 더 빨리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GTX 신호선 지하화한다는데 반대할 시민이 있습니까? 그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얼만큼 의지를 어떤 의견을 얼만큼 묻는다는 의지를 겁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대는 안 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금방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이것을 정책에 이슈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6월달에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말씀과 하는 것들이 행동이 그런 거 다르다라는 아니겠습니까? 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토론회 한 번 한다면 사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약간 반대하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행위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희룡 장관한테 제시한 건의사항 그 서류만 제가 원희룡 장관을 그동안에 몇 번 만났겠습니까? 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국회의원이랑 어떠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TX 신호선 관련해서 키플레이어들은 국회의원이고요. 국토교통부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시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키플레이어인데 원희룡 장관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국회의원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플레이하고 계신 겁니다. 시장님, 시장의 권한은 신의 권한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법률적으로 위임된 것만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신호선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입장처럼 굳이 정당을 따지자고 하면요. 굳이 행정부와 지금 시장님과 정당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원희룡 장관님이라든지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GTX 신호선처럼 이렇게 지상을 다니는 철도가 그 이후에 그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이 있어서 소음 진동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사실 정말 전국적으로 사례가 몇 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의정부가 현재 처한 현실이어서 더욱이 마음이 아프고요. 다만 지금까지 그 몇 개 안 되는 사례를 조금 분석하는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상철도가 들어오는 거에 또 사례가 있는 것을 좀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 자체.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예, 예, 답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망우역이라든지요, 네. 인천 주안동 경인국철 1호, 전북 창인동 익산역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랑 똑같은 사례를 겪은 데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공사 시작을 하고 공사 완료까지 어떠한 민원도 단 한 개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민원들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현재 다니지 않는 곳에서 민원을 넣을 수가 없고 피해를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완공이 된 이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피해를 축소하고자 기금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그렇게 했고요. 강릉시가 그랬고 김포시 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8년도에 그것이 완공되고 GTX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8년도에 시장님이 지금 그 시장직을 수행을 하고 계실지 제가 이 시의원직을 수행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정짐을 통해서 그리고 시정짐을 이전에도 시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그 피해가 뻔히 예상이 된다면 지금부터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금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가 기금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은 아주 보완적이고 부분적일 겁니다. 신규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혹은 궤도에 대해서 소음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거는 GTX C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적으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대책 수립하겠습니다. 방음벽과 감세기는 당연히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이제 계약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의 필요성은 방음벽이 있고 감세기가 있어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그 추가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시의 역할은 뭐냐,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시가 어떠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기금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시장님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시정직으로 하는 아무것도 것이고요. 안 했다뇨. 아까 저한테 사례를 든 것은 제가 많은 행동을 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들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제가 한 많은 행동 중에서 그 빠진 것 한두 개를 뽑아놓고 나서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걸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말씀 인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안의 키플레이어 시장, 국회, 중앙정부 거기서 시장님은 시 혼자만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어떤 논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게 그러한 맥락에서 드린 말씀 너무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상의를 하고 진행되는 순서를 봐서 아니 정책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10년쯤에 될 것인지 아니면 5년쯤에 될 것인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저하고 당이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편파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단정 짓지 않았고요. 그러한 소문이 있다, 믿지 않겠다, 시장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소문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아니 지금 시장님이 특별법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2명과 어떠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없죠. 지금 단계에서 뭐가 필요해서요?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GTX C 노선이 지하화될 거라고 의원님은 생각합니까? 시장님,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통상적으로 몇 년 걸립니까? 통상 이런 정책 같으면 현 임기 내에서 현 국회의원 임기 중에서 진행하지 않다 누락될 가능성이 시장님, 훨씬 더 높습니다. 법안 통과는요, 국회의원의 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 회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다음 특별법의 회기에서 상황 다시 관련해서는 시작하지 다른 겁니다, 않습니까? 시장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이런 어떠한 겁니다. 노력을 안 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이 한두 가지의 사안에서 키플레이어에서 결핍을 가지고 전체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전체가 옳지 없었다고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 말하는 없습니다. 것뿐입니다.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님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적을 한 겁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혼자 무슨 말고 것이 누구랑 있어서 협력했습니까? 그렇겠습니까? 키플레이어 중에요? 아니요. 네, 안 하셨고요. 논의가 공정하기 정부하고도 때문에 상의하고 다 더 이상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다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